자기 말고는 전부 다 4학년이 그 다음 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4학년 형들이랑 탁구를 치기 시작했던 이런 포인트가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선수는 그러니까 만 13살 정도 중학교 1학년 나이에 태릉 선수촌에 지금은 진천이지만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는 더 이상 적수가 없다라고 승승장구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12, 13살이면 애긴데 그 태릉이라는 데는 대한민국 상위 1% 엘리트들, 어른들, 형들, 누나들이 다 모인 데잖아요. 그러면 뭐 설레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신체 차이도 많이 날 텐데. 저는 좀 위축도 되고 무서울 것 같았는데 처음에 태릉 가보고 좀 어떠셨어요? 태릉 삼촌 생활은 되게 설레었습니다. 설레었는데 반면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촌했을 때 제 룸메이트가 유남규 선배였습니다. 네, 저랑 14살 차이 나는 그때 당시 주장이었고 또 심지어 그분하고 복식 파트너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습량이 더 늘어난 방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체육관에 계속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구나. 네, 그 성인 대표팀 감독님들이 유승민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선수가 어린 친구가 어떻게 훈련을 봤더니 체육관에 사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방에 들어가면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일지도 걷어야 되고 간식도 날라야 되고 여러 가지 편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약간 별명이 조금 약간 애늙은이라는 별명을 친구들한테 받아서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들하고 생활을 하고 그들의 어떤 활동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별명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꿈에 그리던 선수촌에 들어와서 쟁쟁한 기라성 같은 진짜 TV에서 윤원기 선수 금메달 따는 걸 봤던 제가 같이 방을 쓰고 훈련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 실력은 성장한 느낌. 네. 그리고 저의 정신력은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풀로 동기부여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고 고달프고 또 선배들의 공을 받는다는 것은 체력 소모가 2배 이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더 강한 공들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실력이 그때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걸 한번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초등학교 때도 2학년 때 4학년 형들이랑 처음부터 공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본인이 4학년이 됐을 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힘들고 높은 사람들과 했으니까 태능도 좀 비슷했을 것 같은데 또 체육 회장님이시니까 어떤 그런 엘리트 교육에 대한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유소년들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유소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경험, 동기부여거든요. 그런 걸로만으로도 이 친구들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또래들과 이렇게 승부를 했던 제가 그 선수촌에서 저보다 실력이 월등한 그리고 세계의 탑 클래스 선배들과 같이 훈련하고 대회를 나가면서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는 사실상의 국내 저희 또래 아래 위로 3년, 4년까지는 사실은 저의 적수가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거쳐서 중학교 3학년 때 최연소 세계 랭커가 됩니다. 세계 랭킹 61위에 제가 딱 등극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국내 대회, 또래 대회는 안 나가고 국제 대회라든지 국가대표들이 하는 대회 위주로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갔던 제가 또래들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저는 어느 순간에 이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에 도달해 있고 우리 동기들은 점점 따라오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 이제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고 행복하고 큰 어떤 동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자료 제가 만들었지만 이 사진 너무 귀엽지 않나? 그렇죠? 사실 너무 귀엽고 예쁜 학생 같아요. 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중학교 나이 때 이미 뭐 거의 전국에서 겨룰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19살에 이 어린 선수가 처음으로 큰 슬럼프에 빠집니다. 저희 책에는 뭐 부모님한테 나 찾지 마세요 바닷가 혼자 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만 19살 때 처음으로 출전한 세계대 올림픽에서 이 바로 눈앞에서
메달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자기가 직접 정말로 경험한 거예요. 바로 코앞에까지 갔다가. 그랬을 때 사실 첫 실패일 거 아니에요. 그 2학년 때부터 날아다니던 선수가. 그래서 그때 시드니 올림픽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책에 나온 대로 진짜 동해안 바닷가로 혼자 갔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드니 올림픽 갔다 와서 그냥 고3 때 출전한 거거든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복식 부분에서 제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저랑 같이 복식 쪽을 했던 이분이 지금 삼성생명 탁구단 남자 감독이신데, 이철승 감독이라고 저랑 딱 10년 선배세요. 5년 동안 같이 복식을 호흡을 맞췄는데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무대, 꿈에 그리던 무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이에 나가다 보니까 나가기 전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분위기에 제가 압도가 돼가지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보통 큰 대회 나가거나 대회 나갈 때 선수들이 루틴이 있는데, 보통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감고 자기 전에 그 장면을 떠올리거든요. 제가 올림픽이다 그러면 올림픽의 장면을 떠올려서 그 경기장을 그리고 제가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다 가정을 해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포디움에 올라가서 이제 금메달 받는 장면까지 상상을 하면 기분 좋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런 루틴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림픽을 나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올림픽 무대가 어떤 건지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TV로 보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도착하니까 제가 상상한 올림픽의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압도가 되는, 제가 스스로가 압도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그 사이니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저렇게 뒤에 붙어있는 이런 이 사이니지 같은 것도 오링기로 다 박아져 있고, 정말 이게 일반 축제대회랑은 느낌이 너무 틀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정말 제가 갈고 닦은 실력을 50%도 못 보여줘. 근데 매 라운드마다 50%를 못 보여줬는데도 여기 계신 분이 올림픽에서 복식 동메달을 또 획득한 경험이 있고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저를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4강까지 갔어요. 지금 4강이면 보통 동메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3, 4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3위는 동메달, 4위는 지브로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4강에서 중국조랑 하다 보니까 뭐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받고 해서 4강에 졌는데, 3, 4위전에서는 프랑스조랑 3, 4위전 한 겁니다. 저한테는 마지막 찬스고, 유럽의 프랑스조는 강호지만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승리가 70% 정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그런 조인데, 마지막에 제가 더 굳어버린 거예요. 왜? 3, 4위전이라는 이 압박감, 이 수많은 관중들, 지금 오신 분들의 거의 뭐 1000배 되는, 10,000배 되는 관중들 거의 아마 5,000명 이상 들어오니까요, 올림픽에. 거기에 딱 탁구대가 딱 한 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관중이 저를 집중하고 있고, 올림픽 무대고, 고등학교 3학년이고, 경험 없지. 그러니까 뭐 서브를 넣는데 제 손이 이렇게 보여요. 서브를 넣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졌잖아요. 그럼 4위잖아요. 4위는 집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귀국을 해서 너무 좌절을 한 거죠. 특히 복식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한 파트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 물론 괜찮다고 토닥여 주셨지만 그게 저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많은 경험을 해서 돌아왔는데, 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국내에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제가 슬럼프를 좀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 아까 드렸지만 모든 반전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실패도 유승민이라는 선수는 좀 잘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19에 나갔던 올림픽이라는 걸 길게 보자면 엄청난 자산이 된 거죠. 엄청난 경험이 됐는데요. 그걸 다녀오고 나서 조금 제가 들었던 건 신기한 게 그냥 일상부터 바뀌었다 그래요. 훈련 과정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였죠. 올림픽을 경험 한번 해본 저로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느꼈던 거죠. 비단 이게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고 체력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멘탈적인 것까지. 왜냐면 제가 그 멘탈 조절에 실패해서 한번 이 큰 대회를 4년에 한 번 있는 대회를 어떻게 보면은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 어떤 이 연습 과정에서도 거기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0이면 100으로 목표를 잡으면 항상 200, 300을 목표로 두고
100을 넘기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실패의 어떤 경험들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오히려 극복된 실패의 경험들이 저에게는 자양분이 되고 그 자양분이 된 게 저에게는 하나의 단단한 어떤 그런 강한 이제 신념이라 그래야 되나요? 신념과 저의 마음가짐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올림픽 만약에 시드니 올림픽 때 제가 동메달을 땄다 그러면 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못 땄을 거라고 봐요. 네, 전 100%못 땄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올림픽 동메달로 해서 저는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됐을 것이며 남자 선수로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군대 면제가 됐을 것이며 그리고 연금 수혜자가 됐을 것이며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오히려 올림픽 때 가졌던 부담감보다도 올림픽 이후에 약간 아니란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았을까. 나 이제 동메달 땄어. 나 여기저기서 막 알아보네, 막 집중해주네, 뭐 여기저기서 뭐 대접해주네. 어린 나이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컨트롤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지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실패가 저의 인생, 지금 대한체육회장 마지막 도전까지도 저를 꽉 잡아준 어떤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